많은 분들이 브랜딩을 시작하기 어려워합니다. 브랜딩을 하긴 해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뜩이나 예산도 별로 없는데 대행사 맡기기도 뭐하고 검색해보면 다들 예시가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이러니까 따라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게는 브랜딩이 잘 된 가게일까요? 잘 안 된 가게일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브랜딩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상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쪽 계열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저 가게의 브랜딩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동네의 어르신들을 타겟팅했기 때문입니다. 저 동네는 빌라가 많은 오래된 베드타운인데요.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죠. 근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보다는 인지가 쉽고 바로 이해가 되고 정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직관적으로 간판을 구성한 거죠. 쉬운 예로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엄청 크죠. 타 방송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안 이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배치한 거죠. 그리고 이 매장은 성수동이나 홍대같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냥 검색해보고 찾아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상권만 노린 거죠.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빌라들은 누수도 많고 수리할 거리도 많을 거고 어르신들은 인터넷 검색하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잘 보이는 데 들어가서 고쳐달라, 전화해보고 고쳐달라 이런 경우가 많겠죠. 제가 시작부터 동네 가게를 사례로 가져온 이유는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가치가 명확하다면 조금은 투박하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왜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브랜딩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로의 원정에서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동시에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겨울과 군량 공급의 문제로 인해 나폴레옹의 군대는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의 독일에서도 양상이 비슷했죠.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전장을 좁혀서 싸워야 합니다. 브랜딩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가치를 제공할 대상을 좁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브랜딩을 시작할 때는 보통 예산과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좁은 시장에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페이스북을 할 때 페이지 이름만 보고 팔로우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은평구 맛집이라는 페이지였는데 딱히 내용 보지도 않고 일단 바로 팔로우부터 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 맛집까지 소개한다? 라는 이제 취향이 일치했고 경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서울 맛집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본다면 포스팅의 퀄리티나 포스팅 개수나 여러가지 이런 거 따지고 팔로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군이 많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를 좁게 설정하는 것이 브랜딩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렇듯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다라는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면 긍정적인 인식이나 팬이 쌓이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앱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하나 컨설팅한 적이 있는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앱의 이름을 라우드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브랜딩이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앱 기능 몇 개 어떤 이름이 좋겠냐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한 거죠. 그런데 브랜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이름이 나올 리가 없죠.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결국 사장 마음대로 서비스명 정하고 뻔한 광고만 돌리는 거 보면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다라는 중심이 잡혀있으면 브랜드가 가다가 이거 참고해도 되겠다. 근데 내 타겟에 맞아? 그럼 받아들이고 캐릭터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내 타겟에 맞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브랜딩 요소를 늘려가면서 점점 브랜드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을까? 이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하던데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렇게 쭉 발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사장도 헷갈리고 고객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팬이 안 쌓이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가 쌓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취향에 맞는 그 사람들이 바로 팬이 될 겁니다. 그럼 타겟을 좁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SNS 운영은 브랜딩과 마케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한다 치면 여기에 브랜드 스토리 슬로건 이런 거 들어가겠죠. 여기에 슬로건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으시고 네이밍은 스터디언이라고 이렇게 지으셨고 포지셔닝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넓게 하셨겠지만 로고도 들어가죠. 이미지 패턴 이런 거는 따로 의도하고 설정한 건 아니시겠지만 좋은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바이럴이 되죠. 자동으로. SNS만 운영하더라도 마케팅과 브랜딩에 좋은 요소를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제품을 개발하려면 좀 리스크가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리스크 없이 대중한테 내 서비스의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죠. 컨텐츠만 올리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사람들 반응이 어떻지,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치를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품 개발 과정이나 연구하고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을 공유하면 사용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리 팬을 확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감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뭐 영상을 여러 개 올리다 보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안 나오는 게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또 제품 개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으로 SNS를 활용한다면 프리랜서 영업할 때 혹은 뭐 취업할 때 아주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죠. 그럼 SNS도 종류가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 최우선으로 추천드리는 건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SNS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SNS를 먼저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이미지를 잘 만들거나 사진에 자신 있다, 그럼 인스타그램 좋고요. 글로 사람을 잘 설득한다, 그럼 블로그, 브런치 이런 것도 좋겠죠. 말을 잘한다, 이러면 유튜브 좋죠. 약간 짧은 리액션 자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틱톡 같은 쇼폼도 좋죠. 근데 이제 뭔가 다 애매하다 싶으면 유튜브로 브랜딩을 시작해 보시길 권장해요. 유튜브 하면 뭐가 좋으냐, 사용자가 다른 SNS에 비해서 압도적이에요. 사용자가 많다라는 건 내가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될 기회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해도 쉽게 키우기가 힘든 분야예요. 지자체 유튜브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분명 얘네들도 만드는데 세금 투입해가지고 몇백씩 들여서 만들 텐데 조회수가 몇백이 안 나와요. 방구석에서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더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로 알고리즘을 신경 안 써도 업로드만 하면 알아서 유튜브가 퍼날라져요. 인스타의 경우에는 좀 초반에 마팔 작업 좀 해야 되고 좋아요 작업도 좀 해야 인기 영상이 올라가서 좀 선순환타는 구조인데, 그리고 블로그도 최적화되기까지 글을 좀 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영상만 좋으면 몇 개 안 올려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챗GPT나 AI 등으로 영상 제작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아직 잘 활용한 사람들이 없을 때 진입하면 좀 꿀빨기 좋겠죠. 유튜브 해보려고 생각은 맨날 하고 있는데 시작이 어려워요.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후임으로 가수 준비하던 친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제 PX에서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했죠. 그 친구가 알려준 노래 잘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일단 노래 한 곡을 정해가지고 그 가수의 숨소리, 애드립까지 전부 따라할 수 있도록 연습을 일단 하래요. 100번 이상 불러보래요. 그 다음에 그 가수의 다른 곡도 20-30번 이상 불러보래요. 이제 100번 불렀으니까 다른 곡은 조금 더 쉽게 따라하겠죠. 그 다음에 그 가수랑 음악대로 비슷한 다른 가수의 노래도 한 몇십 번씩 해보고 연습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수의 곡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스타일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유튜브도 똑같아요. 일단 타겟을 한 명 정한 다음에 조금씩 장점을 흡수해서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만 스타일의 채널이 완성이 돼 있어요. 내 분야가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건데 일단 분야를 정해야겠죠. 분야를 정했으면은 채널 만들게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브랜드 계정을 하나 판 다음에 내 분야에 관련된 채널들을 잘 나가건 못 나가건 간에 전부 다 팔로우하는 거예요. 다 이제 구독을 하는 거예요. 관련 컨텐츠 탭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도 다 들어가 보고 영상 보셔도 되고 구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련된 컨텐츠 쭉 보고, 그러고 들어가고 구독하고, 최대한 많은 수를 구독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홈화면이나 이제 내 구독 목록을 보면 내 관련된 영상들이 쫙 뜨겠죠. 내 분야에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올린 지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잘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구독자 대비해서도 봐야겠죠. 그러면 그 요즘 성과가 나오는 영상들을 5개 정도 한번 선별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야에서 잘 나가는 트렌드예요. 이제 홈화면에도 이런 영상들이 뜰 거 아니에요. 홈화면은 특이한 게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가끔씩 내 분야의 사람들 띄워줘요. 내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발견하시면 그 채널이 바로 당신이 1차로 따라잡아야 할 경쟁자입니다. 그 분야의 핫한 주제를 선택을 했죠. 그 핫한 주제를 만드는데 경쟁자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비슷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완전히 따라하면 표절시비에 휘말리니까 최대한 내용에 자기 경험이나 자기 주관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차별화할 요소는 앞서 말한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의 요소들 중에 고를 수도 있고, 사례를 바꾼다든지 자막, 폰트, 편집 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효과음 이런 걸 바꿔본다든지.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어떤 요소가 바뀌었는지 그런 하나하나씩 차별화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최소 컨텐츠 10개 이상은 올려보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들은 주제를 확장해서 계속 만들고, 안 나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질스럽게 올리다 보면 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시장을 좁혀서 시작하라. SNS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 만만한 롤모델을 찾아서 차별화하라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경쟁자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SNS를 잘 운영하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유의미한 팔로워를 갖춘 브랜드들은 더더욱 없죠. 우리는 브랜딩을 시작하기만 해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브랜딩할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위대한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